제가 타이머를 눌렀습니다. 25분 안에 해보겠습니다. 고민이 많습니다. 이거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요. 지속 가능성 관점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저는 오늘 몇 가지 공론을 좀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 도시설계학회 박태원 회장님 오셨는데 장소에 대한 창의적인 고민이 꼭 따라야 되는데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로테르담이나 또 뉴욕이나 이런 많은 사례들에서 보여지는 게 지금까지 땅 중심의 계획을 했다라면 물과 땅을 함께 고민하는 워터플랜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 하나 하고요. 또 인천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슈들에 대한 간단한 소개, 그리고 우리가 가장 고민이 되는 공공성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워터프론트에 대한 얘기입니다. 워터프론트는 지금 저희가 내항에 와 있는데 물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옆에서 항만을 보셨지만 접근 불가능한 물이잖아요. 이 물이 이용 가능하려면 땅에 대한 고민이 함께 돼야 되고, 그러려면 이게 국토부, 해수부 이렇게 나눠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시 안에서도 담당 부서들이 다르니까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묶어나가는 것들은 해안이 필요하고 또 한 발 한 발 가야 되는데 이게 진화한다라는 목표입니다. 도시는 진화하고 있고 지금도 진화하고 있고, 아까 우리 최복문 교수님께서 왜 지금 시점에 왜 이 얘기를 다시 하느냐,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시는 진화하고 있고 존재 자체를 위해서, 지속적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도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이고, 인천에, 부산에 자발적 발전을 위한 고민의 핵심 동력 중에 하나가 물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지속적 고민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천의 물은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그중에 10%도 접근 불가능합니다.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이 자리가 내항입니다. 이 비어져 있는 땅을 단기에, 장기에, 지금 여기 오늘 좀 점심하시면서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다들 만족스럽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이게 초고층 아파트가 된 모습하고 경험해 봤을 때 어떤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라는 관점을 가지고 본다면 지금은 반쯤에 시작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끝난 거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구럽도나 이런 부분들, 우리 오늘 같이 고민했지만 개발과 보전이 공존하고 있다는 게 리버풀하고 로테르담에서, 남항에서, 인천에서 보여주는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지역의 자산에 대한 창조적인 고민이 도시 재창조의 핵심이라는 거고요. 우리 로테르담, 네덜란드 로테르담, 리버풀, 그 다음에 우리 부산, 인천의 모든 도시가 매립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땅을 그대로 만든 도시가 아니거든요. 이게 갯벌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른 겁니다. 제가 갯벌을 다 개발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혹시 생태적 보존이 필요하다면 그 방향으로, 개발의 미래 동력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우리 인천에 있고, 이게 꼭 해양이 아니라 하천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굴포천 주변이 시민 주도형으로, 재생용으로 1단계, 2단계 가는 것처럼 저희들이 고민해야 되는 숙제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물은 저희들한테 재앙이었고요, 피난의 문제였고, 항만과 산단과 같이 국가가 관리하는 땅이라서 시민들이 접근 불가능한 땅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철제까지 쳐져 있어서 5분 이상 정체하면 불법 페널티, 과징금이, 이런 것들이 지금 인천의 상황입니다. 또 지금 최근에 만들어지는 경인운하 같은 경우도요, 이게 이제 도로 중심으로 진행되다가 보니까, 중앙정부 중심으로 지도되다 보니까 지역 발전과는 상생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걸 다시 회복하려면 그때는 더 많은 돈과 예산이 필요하다는 우리 이석환 교수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만들어야 된다면 지금 고민하고 한 발 한 발 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제안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인천에는 지금까지 없었던 워터플랜이라는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된다. 이래서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냐? 아닙니다. 도시기본계획을 통해서 됐고, 다만 물을 고민하는 플랜이 필요했고, 이런 것들을 18년 동안 얘기하면서 우리 타경식 사장님과 해양친수도시 인천시 기본계획, 이런 것들 비법정 계획으로 만드는 일도 했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인천의 미래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글로벌 탑10
프로젝트라는 것을 지금 시장님이 추진하고 계신데 이런 산업적 구조 개편에 대한 것도 함께 고민하고 있는데 그건 결국 핵심은 뭐냐면 물과 도시를 같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하신 로테르담의 사례, 이건 생존을 위한 거예요. 이거 뭐 해도 되고 안 해도가 아닙니다. 생존을 위해서 하다가 보니 또 자기들의 기술적 노하우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다 보니 이게 전 세계 탑 클래스에 들어간 거고요. 또 우리와 같이 집중호우가 있는 하천 범람의 문제를 갖고 있는 뉴욕이나 또 다른 올리언스나 이런 사례들이 동일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물로 인한 피해, 물로 인한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묶어내는 것이 가칭 이런 워터 플랜이고 수변 도시고 친환경 뭐 이런 얘기들이 저는 스마트 도시라는 얘기로 그걸 묶었는데 첫 번째는 안전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제가 좀 빠르죠? 5분 지났습니다. 안전한 도시입니다. 이렇게 물과 도시가 단절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걸 좋아하죠. 그런데 도시는 어떠냐면 땅을 넓혀야 되니까 이거를 수직제방으로 만들어 와서 단절시켜 갖고 지금 우리가 있는 내양도 철조망에 의해서 물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의 문제지 미래의 모습이냐? 저는 미래는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가 여기에 있는 존재 이유고 이런 지속적인 울림을 통해서 시를 통해서 시민들을 통해서 진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 중에는 이 1차원적인 제방이 아니라 다차원적인 제방에 대한 공간에 대한 개념이고요. 두 번째는 싱크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적으로 도시설계적으로 또 우리가 빅데이터라든지 첨단 기술을 통해서 활용하는 것들이 과거에는 불가능했는데 지금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래서 예를 들면 아파트 하나를 짓더라도 물과 순환할 수 있고 물을 수용할 수 있는 계획들의 사례들이 유럽과 전 세계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예를 들면 이걸 우리 인천에 다 할 수 있느냐 부산에 다 할 수 있느냐 아니죠. 시범 사업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영종도에 강화도에 또 검단에 도시공사를 통해서 아니면 민간을 통해서 단계별로 진행하는 진화의 과정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수없이 많이 들으신 것처럼 복합용도에 대한 지향입니다. 러브콜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과 우리나라는 완전히 다릅니다. 유럽은 공동화된 원도심을 재생시키기 위한 극단의 처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우리나라 원도심은 아직 그만큼 죽지 않았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신도시라는 공룡들을 새롭게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부천 대장 신도시, 계양 신도시 만들고 있죠. 이게 어떻게 오느냐? 지금 원도심의 극한 처방이 필요한 상태까지 올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본 영국의 로테르담의 사례가 우리나라는 달라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 시기가 올 겁니다. 그게 도심 융합지구라든지 혁신지구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는 결국 물을 복합적으로 제방의 유격의 공간을 복합적으로 쓰는 방법밖에 없고 결국을 물을 많이 만나게 슬립 슬립이라고 하는데요. 물을 접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계획적으로 가능하고 또 필요하다라면 물의 영역을 쓰는 법. 오늘 부산 사례 보시고 인천 내양도 보셨을 텐데 우리의 물의 공간은 어려운 공간이고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의 공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버려졌다라면 여기를 창조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의 도시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이거는 시와우에 대한 예시입니다. 근데 오늘 K워터에서 우리도 좀 초대하지 그랬느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다음에 부산에서 할 때, 다음에서 서울에 할 때 그때 또 한번 제대로 해봅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접근 불가능하면 아무리 좋아도 이거는 공연불입니다.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확보돼야 되는데 그거의 첫 번째는 물을 통한 접근성 그리고 갯벌이 아니라 또 생태습지로 인해서 무조건 1km 이렇게 이격된 공간이 아니라 접근 가능한 공간이어야 관리가 되고 유지가 된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를 통해서 토지이용 계획이 변화되어야 되고 이거는 기존의 땅 중심 계획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방이라는 것을 복합적인 공간으로 쓰는 일들이 가능하고요. 네 번째는 지금 기후변화라든지 탄소저감이라든지 ESG 경영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연관된 부분인데요.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지만 저는 물에 관심이 있다 보니 이런 도면을 먼저 말씀드리면 물을 순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유수지를 만든다거나 저수지를 만든다거나 또 수요를 활용한다나 이런 것들이 지금 가능한 부분이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 이석환 교수님한테는 부산, 우리 김황직 교수님한테는 광주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역 전문가들이 있어야 돼요. 그 지역 전문가 중심으로 지역 발전에 대한 내발적 고민이 나오고 거기에서 시에서 받아지고 이게 정책화, 제도화돼서 실패를 통해서 진화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인천이 인천다워야 된다, 부산이 부산다워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밀도의 복합 개발을 하면서 또 로테르담과 영국에서 보는 것처럼 따라하기가 아니라 인천다움을 찾는 일들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은 개인이, 민간이 혼자 못합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수익과 이윤이 충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도시계획에서 할 수 있는 축이라든지 토지이용계획 측면에서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태영 교수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장소에 대한 지역적, 입체원적 계획, 이 도시설계적 접근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두 번째 말입니다. 그럼 인천에는 기회가 있느냐? 저는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천의 끝은 과거는 이 해안선이었는데 지금은 영종도가 내륙화되고 그것이 거점화되면서 인천에게 새로운 땅이 만들어졌고 그게 약 4,800만 평 정도 됩니다. 이거를 인천의 넘버원 물의 땅으로 지정하자. 땅은 지번을 갖고 관리하잖아요. 물은 지번이 없어요. 인천시에서 상징적으로 이 공간을 우리의 인천의 미래 발전으로 보겠다라고 해서 인천의 바다 1번지로 가꾸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다. 이런 내용들이 인천시 정책에 또 한 발 한 발 시범 사업을 통해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월미도에서 한번 영종도를 보시면요, 옛날에는 망망한 바다였는데 지금은 내륙화되어 있습니다. 오늘 부산 남항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호안으로 둘려있는 도시화된 공간이에요. 지금 저희가 항만과 도시가 공존하고 있는 인천 내항이지만 미래에는 이게 도시 항만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잠재력이 분명히 있고 그런 것들은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천이 진화한 모습을 좀 고민을 했습니다. 이 그림은 글로벌 탑10 시티라는 유정복 시장님의 정책 보고서에 첫 번째 들어갔던 내용입니다. 인천이 과거에는 물과 함께 그려진 산맥, 땅이었던 도시였죠. 이 도시가 수도권 규제로 인해서 인천에는 학교도 못 만들고 산업도 유치도 못하고 뭐 이런 것들에 아주 큰 제약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정책과 제도 또 시범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저는 경계를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한테도 그런 주장을 했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인천은 이래야 돼. 인천은 이래. 우리 스스로 또는 넘에 의해서 갇혀있는 틀을 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우리 도시계획은 이래. 우리 건축은 이래. 이런 경계를 허물지 않으면 인천의 미래는 밝지 않은 것 같고 저는 그걸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정호 교수님하고도 많이 자문을 했는데요. 그레이트 런던 플랜이라는 게 있습니다. 런던이 세계 광역도시로 또 거점 도시로 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계획이 그레이트 런던 플랜입니다. 글로벌 탑10 시티 프로젝트라는 것을 저는 나쁘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끌고 가고 싶다라는 지역 전문가의 진짜 자발적인 동의에 의해서 우리 타경식 교수님,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안 하면 뭐 떨어지는 거야. 우리가 잘못해서 떨어지는 거니까 얘기는 되는데 우리가 시도도 안 해보고서 떨어졌다라는 건 나중에 뒤에 가서 이건 저렇고 저건 저렇고 뒷말만 하는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탑10 시티 프로젝트가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이게 인천을 바꿀 사례입니다. 간단하게만 소개해드리면요, 인천은 원도심과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성장 보물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탑10 시티 프로젝트의 핵심은 경제자유구역을 통해서 도약했던 인천이 앞으로 어떻게 20년을 끌고 갈 거냐에 대한 미래 방향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직은 한계가 있지만 영종 권역이고요. 영종도와 주변 권역을 말합니다. 여기에 핵심 성장 동력은 공항입니다. 부산 또 광주 새만금 많은 지역 공항들하고 상생도 해야 되겠지만 대한민국 넘버원의 공항으로서 명실상부하게 가려면 이 부분이 지역 인천과 상생하는 로드맵이 없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공항과 연계된 비즈니스의 중심으로서 신물류산업의 거점 공간으로 영종도의 미래 발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새로운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가능성입니다. 강화 옹진 부분인데요. 특히 강화에는 단일 용도의 땅이 좀 있고, 이 땅이 지금 연육화되고 있고 도로가 나아지고 있고 또 남북에 대한 평화가 이루어진다면 발전 가능한 공간들이 있습니다. 이 공간을 인천은 최근에 많은 분들이 바이오 산업의 거점이라고 합니다. 20년 전에 송도가 만들어질 때 첨단 정보산업 허브 도시가 송도였어요. 지금은 그런 얘기보단 바이오 산업의 허브 공간이 송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도시는 진화하고 계획도 변화하지만 이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 20년 전에 없었으면 인천의 미래는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조만간 바이오 산업의 토지의 공급에 성장의 가능성은 없어지고, 이게 연구와 R&D 중심의 기능이 송도와 이 인천의 그 시흥과 연계돼서 이 부분이 진행이 된다라면 생산의 거점에 대한 수요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강화와 연계될 가능성이 있고 북한과 연계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강과 바이오 이런 것들에 대한 특화 도시로 미래의 신산업을 유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강화를 고민했습니다. 송도는 제가 살고 있는 공간이기도 한데요. 이제는 송도에 대해서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민이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빈 땅을 채워야 되는지, 어떻게 끌어올 건지 이걸 고민했다라면 앞으로는 무엇을 골라서 끌고 올 건지, 무엇을 골라서 육성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송도의 워터프론트 기본계획을 통해서 미음자형 수로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글로벌 바이오 기업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거대한 공룡과 같은 건물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워터프론트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 고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송도라는 도시는 고부가 가치를 낳는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R&D 중심의 도시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으니 아주 끝난 건 아니지만 개발의 기회가, 고민의 기회가 조금 있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진짜 아껴가면서 써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속 가능한 워터프론트라든지 하이테크한 신산업의 성장 거점으로 R&D 거점으로 송도를 키우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글로벌 대학 또 지역의 대학들이 연합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에는 대학이 많지 않습니다. 부산 너무너무 부러운 게 많은 대학들이 서로 상호 발전하면서 지역 발전을 위한 동력을 만들고 있는데요. 인천에 있는 많은 대학들이 그런 것들을 노력해야 되고, 또 글로벌 대학들을 유치해서 땅을 주고 이런 것들도 전략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연세대 땅을 주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역할을 하게 해야죠. 그 역할을 못하게 하면 인천의 지역 발전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청라 권역입니다. 쓰레기 매립지가 있는 공간이고, 이걸 오히려 역으로 생각하면 바이오 사업의 화이트 바이오의 허브 공간이 될 수 있고, 이 공간을 잘 활용을 하면 인천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데, 여기에 있는 환경공단 같은 것들이 지역의 이전 기업으로 저장돼서 수도권으로 들어오지 못하는데 또 빼나가야 될 기능으로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인천의 힘으로 얘기하고 인천의 미래 발전에 대해서 고민한다라면 모빌리티라든지 화이트 바이오라든지 특화 금융 복합에 대한 얘기, 청라가 원래부터 복합 금융 도시로 계획이 됐었습니다. 20년 전부터. 근데 지금은 주거 중심의 도시로 성장이 돼 있죠. 근데 이제 철도라든지 또 지금 청라에 들어가는 돔시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계돼서 금융과 스포츠, 레저 이런 것들이 복합된 도시로 발전 가능성이,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옛날 20년 전과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게 인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있는 인천대학, 정말로 소중한 보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2013년부터
지금 24년인데요. 이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눈만 뜨면 또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이슈들입니다. 또 수없이 많은 제자들과 함께 이 지역을 어떻게 고민할까, 어떻게 발전시킬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 답이 리버풀에 있는 답들입니다. 우리가 요코하마하고 동경을 같이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 런던과 맨체스터와 리버풀 이런 고민을 같이 해보시면 리버풀에서 보여지는 시사점을 인천에서 채택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테르담에서 하고 있는 죽기 살기의 이 미친 창의력을 인천이 활용해야 된다는 점을 우리가 꼭 배워야 됩니다. 저희들이 있는 이 창고는 동양 최대의 곡물 창고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왜? 우리가 돈이 없었고 이때 이 건물을 이렇게 지을 수밖에 없는 현실적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인데요.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느냐? 결국 공공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무엇을 우선시할 거냐에 대한 고민입니다. 제가 인천 계양창조도시를 하면서, 그리고 인천 내항의 국제공모전을 하면서 만들었던 그림의 아주 일부분입니다. 그 핵심이 공공성이라고 본 겁니다. 왜냐하면 시민들하고 얘기할 때도 도대체 공공성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게 이겁니다. 인천에는 지금 약 4km 정도의 워터프론트밖에 없는데, 인천 내항 재개발 또 재창조를 통해서 14km 정도의 워터프론트를 만들고 이 공간이 개방이 된다라면 인천 시민들을 위해서, 미래 발전을 위해서 이만한 공공성이 없다. 어떤 개발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런 것들은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책으로, 글로 만들어냈고, 오늘도 이런 것들을 일부러 같이 공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들은 다 개방하자고 합니다. 여러분들 밖에 보시면 지금 다 개방된 상태로 돼 있습니다. 물론 철책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죠.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활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세요. 사람이 사는 냄새가 좀 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얘기가 인천 내항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공공공간이 어느 정도의 어디에 가능한지 이런 것들은 마스터 플랜을 통해서 만들 수밖에 없고, 서울광장의 몇 배 되는 공간이 인천 내항에 있다라면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냐라는 게 시민들하고 협력을 할 수 있고, 또 해수부하고도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바다의 공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건물들을 지금 여기에 표시해 놓은 겁니다. 런던의 런던 아이, 밀레니엄 브리지, 타워 브리지, 이런 것들이 관광도시 런던을 상징화하는 겁니다. 인천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보면 인천대교, 인천 내항에는 무엇이 있을 건지에 대한 고민이고, 그게 사유화된다라면 인천의 미래는 제한적일 겁니다. 이런 고민들이 공공성입니다. 네 번째는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개방성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인천역에서 내려서 여기까지 걸어오셨는데 조금은 불편하셨죠. 근데 그전에는 훨씬 더 불편했었습니다. 만석고가가 있었고 고가 하부로 오면서 암울하고 침울했었습니다. 지금도 많이 부족합니다. 여기에 대한 큰 계획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공공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2조, 3조 되는 랜드마크 건물 저희 만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들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주 적은 예산으로 조악한 결과물들을 낼 테니까요. 이런 땅을 전략적으로 확보하는 거, 이게 도시계획이고 이게 워터플랜이라는 큰 틀을 통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금 상상 플랫폼에 있습니다. 이 상상 플랫폼에 대한 그림이 여러 가지로 그려져 있는데요. 계양창조도시 플랜에 이인재 박사님과 인천연구원과 함께 만들었던 계획이 있고, 또 이 유명한 건축가가 만들었던 이 그림이 있었고, 지금 지어진 그림이 있었고, 그전에도 수없이 많은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에 지어지는 이 건물에 지어진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디테일에 관심이 완성이 되어 있느냐로 지금 우리는 이 공간을 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게 맞죠. 근데 여러분, 다행인 건 뭐냐면 이 땅이 인천시 소유의 땅입니다. 임대입니다. 이 임대 기간이 끝나고 임대 기간을 통해서 인천시가 주인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고, 이런 것들이 미래 전략 계획입니다. 공공성이고요. 아쉬운 건요, 여기에서 오스카 5관왕 받을 때 여기서 오스카상의 축제도 할 수 있었던 기회를 저희가 놓친 겁니다. 그리고 현재 헬로 TV가 들어와 있고 또 지역 상권이 들어와 있죠. 아쉽습니다. 하지만 아까 누가 말씀하셨죠. 최선을 다한 결과가 여기까지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제자들하고 함께 그렸던 그림인데요. 인천역에서 내려서 손잡고 내 아들을 손잡던 내 여자친구를 손잡고 걸어갈 수 있는 이 14km의 보행길, 수변길, 공공성이 있는 길에 지역별 특성화와 차별화가 필요하고 여기에는 일자리가 있고 문화가 있고 산업이 있고 친숙하게 이용 가능한 워터프론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밤낮이 다르고요. 이 밤에 수용성이 있는 공간입니다. 둘러싸여 있는 공간입니다. 남한과 유사성이 있습니다. 역사성도 있고요. 이게 하나의 모습입니다. 일부도 끝자락입니다. 이 공간이 이제 김구 선생님이 노역을 했던 공간이기도 하고 상징성도 있고 아주 석축들이 남아 있습니다. 남항의 일부도 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존과 개발의 균형점을 창조적으로 만들어내는 일, 이런 것들이 저희들의 일이고요. 아직 항만을 통해서 항만시설로 쓰이고 있는 공간, 이거 인천 미래산업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하지만 미래의 경쟁력 측면에서 이 공간이 도시화된 항만으로 저는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늦추면 늦출수록 인천의 경쟁력은 또 기회는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25분 돼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장이에요. 인천이라는 도시를 하나의 자족적인 생태계로 보고 이 안에 사는 사람들, 또 이 안에 있는 도시공간, 이 안에 있는 자원들이 순환이 되고 연결이 돼야 된다는 게 오늘의 큰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00점 만점에 100점의 선택을 할 수 없는 상황이 현재의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꼭 고민해야 될 건 한 발 한 발 가는 이 솔로몬의 지혜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고, 인천학회 회장으로서 또 우리 많은 인천학회 회원들과 함께 또 모든 학회의 교수님들, 선배 교수님들과 함께 이 일을 한 발 한 발 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